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론 포트만 상원 외교위원은 보너아이 북한은 원비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과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등 굉장히 여러 면에서 학대를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이 야기한 원비어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16개월 동안 원비어의 가족은 물론 미국에도 알리길 거부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에 있던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은 여기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문은 이 청구서가 미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으나 이후 지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인질 협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같은 정책 때문에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원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불된 돈은 없다며 200만 달러는 물론 다른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사명의 인질 석방을 위해 18억 달러를 지불하거나 곧 전장으로 돌아간 테러리스트 인질 5명을 석방한 오바마 정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소속 리젤딘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원비어의 가족에게 빚진 돈이 5억 1천만 달러이고 미국이 북한에 빚진 돈이 20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미 정부가 원비어 가족에게 200만 달러를 주고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4억 9,900만 달러를 주는 방안은 어떤가?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의료비 청구와 법원 판결 모두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원비어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문과 인질급,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북한에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출국 직전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약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원비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석방된 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 정부의 원비어가 보툴리누스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앓았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비어 사망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원비어 사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과 함께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보어뉴스 이조은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남북한의 기류는 선언이 발표됐던 1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선언 이후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선언 자체가 남북 간 긍정적인 기류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보스 스테이크스 해브 비네파이티드 프람 언 임프로브드 릴레이션십 텐션즈 비트윈 노스 앤드 사우스 해즈 빈 리두스트 덱스 구드 뉴스 남한과 북한 모두 관계 개선으로 이익을 얻었고 남북한의 긴장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좋은 뉴스라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판문점 선언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남북한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기분 더 스테이트 오브 텐션 대 프리베아일드 업 언틸 더 엔드 오브 2017 데어즈 빈 휴지 프라그레스 인 노스 사우스 릴레이션즈 앤드 인 텀즈 오브 텐션 리덕션
옵션. 2017년까지 이어진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관계와 긴장 완화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더 비기스트 스렛 리메인즈 노스 코리아 누클리어 프로그램 해즈 나핑 컷백.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아직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시점에 남북한 간 냉랭한 기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특히 남한에 대한 북한의 냉담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카터 교수는 북한 전문 NK뉴스 기고문에서 -2018년 새로운 동이 더 오르고 있는 줄 알았다. 며 이는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판문점 선언 1년 이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에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이 물 건너가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복원됐으며 미국과 한국을 향한 북한의 비난이 쏟아지는 등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카터 교수는 미, 북 대화를 촉진해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의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등으로 한국의 노력을 폄하하는 북한의 행태는 문 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으로 이는 단견에서 나온 어리석은 짓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2번이나 주선해준 데 대해 감사는 못할 망정 다 쓴 화장실 휴지처럼 치워버렸다고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참여 없이 지난해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에서 4.27 선언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북한의 옵서버 자격으로 이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먼저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가입해 비핵화로 가는 첫 발을 떼자는 것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제르보 사무총장을 25일 박승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CTBTO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제르보 사무총장 핵실험장과 핵시설 등의 폐기를 중립적이며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CTBTO는 1997년 출범 이후 핵실험장 일대 시료 채취, 지질조사 등에서 20년 넘게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에도 핵과학자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불편부당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CTBTO뿐입니다. 기자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르보 사무총장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은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입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과연 완전히 불능 상태가 됐는지, 재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지, 또 그곳에서 그동안 어떠한 실험들이 진행됐는지 아직 국제사회는 알지 못합니다. CTBTO는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물리학적 관측을 통해 그런 것들을 측정할 능력과 공신력을 갖추었습니다. 또 CTBTO는 오스트리아 비네 국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 세계 핵실험 동향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번째 핵실험까지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불행히도 21세기 들어 핵무기 폭발 실험을 감행한 나라는 북한뿐이라 CTBTO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자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르보 사무총장 CTBTO와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틀 안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IAEA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등의 과정에서 핵 분열 물질이 정상적인 범주 내로 생산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관리 감독합니다.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 핵무기 개발용으로 실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CTBTO가 임무를 맡습니다. 우리 데이터망 하에서는 어떤 나라도 비밀리에 핵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CTBTO와 IAEA 둘 다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데 CTBTO 가입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있나요? 제르보 사무총장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CPBTO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북한에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의 20주년을 기념해 북한에 가입을 권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하는 나라들이 CPBTO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끝까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PBT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제르보 사무총장 북한은 여느 국가가 그러하듯 체제 생존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원국 공동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우려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CPBT 서명까지 가는 길에 신뢰를 쌓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안보 우려 때문에 CPBTO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우선 옵서버, 즉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최근 외교 무대에서 북한은 안보가 담보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국제기구는 개별 회원국의 안보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CPBTO 가입을 함께 권유해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비핵화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기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나요? 제르보 사무총장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핵 확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고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핵실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출신으로 2013년부터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를 이끌고 있는 지구물리학자 제르보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박승혁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1대1로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국 경제를 더욱 개방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이 연설했습니다. 250여 명을 희생시킨 부활절 연휴에 폭탄 테러 주범이 사망했다고 스리랑카 대통령이 밝혔고요.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 후에서 배제되면서 이른바 뒷문 백돈일로 의학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대1로 정상포럼에서 연설했군요. 기자네, 중국이 앞장서서 경제 글로벌 세계화를 추진해 개방과 포용, 호혜, 균형, 상생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이 26일 강조했습니다. 37개국 정상국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 5천여 명이 모인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1대1로 세부 절차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1대1로 구상에 쏠린 비판을 털어내고 관련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대1로에 쏠린 비판, 어떤 것이었죠? 기자 1대1로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묶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참가국들의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지난해부터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자금과 기술 지원을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할 차관 형식이기 때문인데요. 상환 능력이 안 돼서 완성시킨 시설물의 운영권을 중국에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철도 공사를 취소했다가 공사비를 줄이자는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인 뒤 재개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1대1로 참가국에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자금과 기술 제공을 도구로 저개발 국가들을 빚에 덫에 가둬둔다고 CNBC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이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1대1로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중국의 패권 전략일 뿐이라는 전문가 평가도 잇따릅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시 주석이 이날 26일 연설에서 투명성과 포용, 호혜, 균형, 상생발전 같은 말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1대1로를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 연설에서 그 밖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판하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환율 문제를 시스템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들썩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언급 안 했나요? 기자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무역전쟁이란 말도 없었고요. 미국과 통상 마찰 중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상 중인 상황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어권 매체들은 미, 중 무역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1대1로를 중심으로 경제 글로벌 세계화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이날 26일 연설 주제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서방 매체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서방 매체들의 평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의 통상협상 요구 사항들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인 연설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청중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이날 주제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경제 전반의 개혁 작업을 설명하는데 시 주석이 연설 상당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밝힌 중국 경제 개혁 작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외자 지분 소유와 독자 경영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고 우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독자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말인데요. 미국이 요구해온 합작법인을 통한 기술 이전 강요 중단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또 어떤 부분의 개혁을 시 주석이 약속했나요? 기자 시장을 왜곡하는 비합리적 규정과 보조금 등을 없애고 시장화와 법치화를 통해 경영 환경을 보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역시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인데요. 또한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 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 중국 시장의 대문을 끊임없이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재권 보호 장치도 미, 중 통상협상 주요 쟁점입니다. 진행자 미, 중 통상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다음 주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에 가고요. 다음 달 8일에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으로 오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 사항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6월 말께 두 나라 정상이 만나 무역협상 타결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만간 또 한 차례 미, 중 정상회담이 열리겠군요. 기자 협상이 기대대로 된다면 그렇습니다. 정상들이 어디서 만날지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조만간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25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시 주석 방미 일정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부활절 연휴에 폭탄 테러가 발생한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 성 안토니 가톨릭 교회 주변을 22일 무장한 군인이 통제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부활절 자폭 테러 주범이 사망했다고요. 기자는 기독교 축일인 부활주일 지난 2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일대 교회와 호텔 등지에서 8차례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50여 명이 숨졌는데요. 사건 현장 중 한 곳에서 주범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26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망 확인된 자폭 테러 주범 누굽니까? 기자 자흐란 하심이라는 인물인데요. 콜롬보 샹그릴라 호텔 공격 직후 숨진 사실을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시리세나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즈가 이번 사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하심은 이즈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도 나옵니다. 진행자 이즈가 공개한 영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조직원 8명이 이즈 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인데요. 모두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자흐란 하심만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심은 일행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중심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른 극단주의 단체와도 관련된 인물이라 수사당국이 주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하심이 이즈 이외 단체에도 몸담았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 언티저이어 나일란인 단체인데요. 이번 사건 발생 직후 MTJ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하심은 MTJ를 창설한 인물이긴 하지만 2년 전에 제명당했다고 이 단체는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사건 연관성을 부인한 겁니다. 진행자 그 밖의 용의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즈와 연계된 용의자 140명을 추적 중이라고 시리세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또한 현지 사법당국은 시리아와 이집트 국적 등 외국인을 포함한 76명을 구속 수사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수사 상황을 설명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국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비판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 등이 설명했는데요. 사건 발생 뒤 배후 조직을 잘못 짚어내고 사망자 수도 300명 선까지 올렸다가 250여 명으로 수정하는 등 혼선이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장과 국방부 차관 등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진행자 스리랑카 당국이 사건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건 이전에 정보 당국의 경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도 잇따랐는데요. 테러 모의자들을 검거했다가 풀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을 못 막았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시리세나 대통령은 관련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현지가 안전한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을 미국과 영국 정부가 경고했는데요. 콜롬보 주재 미국 대사관은 25일에 배당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현지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조의를 당부했고요. 영국 외무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리랑카 여행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3일 타이완의 젊은 과학자들이 후 총회에 타이완의 참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 후에서 배제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의 압력 때문에 타이완이 후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신 보건 정보들을 이른바 뒷문 백도순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보여 취재진에 밝힌 내용인데요. 양안 갈등이 타이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우선 후가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보건과 위생에 관한 국제협력을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 중의 하나인데요. 193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총회와라는 국제행사를 매년 여는데요. 인류가 직면한 건강 문제 전반을 논의합니다. 진행자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하는 건강 문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최근에는 각국에서 유행한 슈퍼바이러스나 홍역, 독감 등에 대한 대처 협력을 추구했는데요.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룹니다. 이를 위해 나라마다 최신 의학 정보를 가져와 공유하기도 하고요. 국제연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라별 역할 분담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타이완은 총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총회에서 배제됐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타이완도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옥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총회에 나갔는데요. 그때는 국민당 마인주 총통 시절이라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참가를 막은 건가요? 기자 공식적으로는 후 측이 타이완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건데요. 이게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총회 직전 리빈 중국 보건장관은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해 타이완의 참가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뜻에 따라 타이완이 총회에서 빠지게 된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기자 타이완은 직접 참가가 막혔기 때문에 뒷문 혹은 우회적인 경로로 최신 보건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는데요. 여기서도 다양한 우회 경로를 모색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어떤 우회 경로가 있나요? 기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후 회원국의 협조를 얻는 게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타이완 수교국이 계속 줄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형편인데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총회 참관 자격을 가진 민간 의료보건 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진행자 타이완 소속을 내세우지 않는 민간인들이 회원국 역할을 대신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보건 관계자 5만 명이 모인 타이완 의학협회 그리고 타이완 여성의사연맹 등이 대표적인데요. 의학협회 브라이언 찬 사무부총장은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이 압박받은 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며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총회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민간
민간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보건 당국이 맡아야 될 임무를 민간단체가 부담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민간단체들은 정식 회원국이나 참관국이 들어가는 회의장 입장이 제한되고 자료 개포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정보를 제때 받아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